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 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6월 초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물리 탐사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며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세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손희관 경북도의원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도합니다. 최윤길 기자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지점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뉴스는 많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사날에서 논쟁의 지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포항에는 어떤 방향과 미래가 펼쳐질지 그 내용까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윤길 기자. 우리 대통령이 유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분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60대 이상인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976년 1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당시가 1974년에 1차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한없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던 때라서 이 기대가 컸는데요. 이 석유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부가 이 시추공을 뚫어서 이 작업을 세 차례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76년도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것이 석유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이후에도 석유 탐사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1979년에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가 총 48번 시추 탐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가운데 성공했던 것은 단 한 번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울산 앞바다 남동쪽 해상에서 가스전이 발견됐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2004년부터 상업 생산을 실시해서 2021년까지 가스 생산을 하고 이제 폐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투자액은 1조 2천억 원이었지만 해수는 2조 6천억 원을 해수하면서 이 투자 대비 효율을 많이 봤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었습니다. 그죠? 울산의 가스전이 발표가 되면서 산유국이었다가 22년에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산유국의 지위를 잃은 것이 현재 상황이죠. 이번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이 사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6월 3일 대통령께서 직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우리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직 우리 포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변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도 직접 서두에 포항 앞바다라는 걸 또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 포항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또
또 사실 리스크도 크긴 하지만 이게 성공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번 발표를 직접 하신 것을 두고 여론몰이용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목적이었으면 뭐 4분짜리 깜짝 발표로 끝났겠습니까? 뭐 좀 군물도 떼어가면서 여론몰이도 하면서 아니면 어디 기업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두고 좀 기대되는 걸 두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이런 자원 개발은 정쟁이나 비과학적인 그런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왕고래의 꿈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 등으로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검증해 보는 과정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포항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이 산유국의 지위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많이 올라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또 대통령 이 발표를 보고 뭐 저 또한 이제 또 흥분도 하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지나면서 이런 수만 가지 의혹들이 이제 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관련 부처나 특히 뭐 산자부라든가 석유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시추 과정은 보통 이제 발표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뭐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먼저 시추한 다음에 이게 정말 석유 매장량이 있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가 뭐 얼마만큼 이제 성수 효과가 있다. 또 리스크는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좀 검토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좀 발표를 하셨으면 그때 이 효과도 있었을 거고 국민들로부터 의혹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그러면 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총선 이후에 지금 뭐 안 그래도 또 특검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제 정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분이 터져 나왔는데 이후의 상황들이 참 이렇게 해프닝처럼 좀 의혹만 이제 쌓아가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포항 앞바다에 또 석유가 나오고 안전 문제라는 거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서 산유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포항 시민으로서도 뭐 더할 나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이외에는 국정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한 것이 이번이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야권에서는 이 내용 말고도 브리핑할 게 없었나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한국석유공사가 이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이 시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48번 파서 한 번 성공했는데 또 예산을 그만큼 달라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이 발표를 좀 해줘야 이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걸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도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시추 예산, 국가 예산을 쓰는 문제라서 관련 부처 이 대통령께서 승인할 항목인지 그리고 이 승인 절차를 걸쳤는 건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좀 충분히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정도라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의혹이 조금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절차상 단계가 조금 아쉽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그날 대통령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날 대통령께서는 승인하고 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청 기자님 말씀처럼 그때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이나 그 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자원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리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 국민의 일치된 관심과 또 성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산 확보나 또 이제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한 번 시추하는데 1,000억이 들고 5회 시추하면 5,000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 맞거든요. 뭐 그런 점들에서는 네, 그래서 직접 발표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승인하는 내용인지 산자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로 지금 정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가 1배럴에 $100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1조 4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요즘 비교하기로는 삼성전자 시총의 4배에서 5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시추 성공률이 2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에서는 높다, 어느 쪽에서는 낮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20%의 확률을 두고 판단도 제각각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의원님. 이 시추 성공률 누구는 20%밖에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20%씩이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공하길 바라는 측과 혹시라도 실패하길 바라는 측이 바라보는 그런 가능성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추 성공률 20%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저는 학계의 정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의혹과 이 불확실성 아니면 개발 가능성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유전 개발은 우리 탐사 단계부터 생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5번 시추를 할 계획인데요. 실제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추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20%의 확률은 대단히 높은 확률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크게 뭐 반박을 하거나 뭐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기를 바라는 척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뭐 여든 야든. 그러나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이제 천문학적인 이제 예산을 써야 되고 또 이 써야 되는 시점이 애매하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산유국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측면은 뭐냐면 20%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우리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140억 배럴 최대 뭐 이 장밋빛 홍보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최소 30에서 뭐 최대 140억 배럴인데 지금 시점에서 액트지오사가 기자회견을 뭐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있었죠. 아 정말 이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봐야 하는데 그럼 파봐야 되는 시점을 왜 굳이 지금일까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 파볼 때 그러면 석유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이게 파볼 수 있는 거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파보기 전에 약 5천억이라는 돈을 투여하기 전에 교차 검증들을 통해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전 문제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우선 또 반대하는 의견들을 우선 뭐 매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가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라는 것은 이 확률이라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만약에 충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건 20%면 충분하네 아니면 15%면 충분하네 이렇게 가능한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석유가 얼마만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이 상황에 돈을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천 기자 이게 네.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추 비용에 예상이 되죠? 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걸 보면 한 번 시추하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최대 한 번 시추하는데 1,50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 확률이면 야 5번 파면 그중에 5번 중에 한 번 성공하겠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려도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석유가 매장돼 있을 이 유망한 구조가 약 20% 정도이고 이걸 5번 한 번마다 각각의 확률이 20%인 거기 때문에 한 번
시추하고 5번째 안에는 무조건 발견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죠. 전국 어디에서보다도 아마 우리 지역 포항 또 경상북도가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포항이 입을 혜택 혹은 반대로 입게 될 피해에 대한 걱정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의사 모두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포항의 불의정원 앞에 가보면 이 석유도시 포항이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포항시가 공개적으로 한국석유공사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석유공사가 항만시설 및 하역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동해안 바다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재를 실어 나르는 항만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용역 입찰 공고를 보면 포항에 있는 업체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작업을 해본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랬을 때 정작 포항에서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올해 연말부터 있을 그 시추 탐사를 위한 그 관련 장비들이 오가는 주 출입항은 저는 당연히 우리 영일만 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청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영일만 항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석유공사가 좀 다시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와 경북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석유공사를 좀 설득하고 다시 우리 영일만 항이 주 출입항으로 되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저는 이 과정에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석유 유전 자체가 당연히 포항에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석유 유전을 캐내는 전진 기지로서 이제 포항의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다른 공장대 짓는 데보다는 포항에 짓는 것이 마땅하니까 석유가 이제 시추가 되고 이제 석유가 나면 직접적 연관성 있는 산업들이 과연 우리 포항에 유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 과정에 환영은 하나, 이 과정에 포항이 패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산업은 보면 국가 산업이지 않습니까? 산자부의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석유공사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통해서 또 뭔가를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특히 포항은 지진 이야기를 다시 하시겠지만 지진 전문가들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항의 발전 계획,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포항은 어떤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정도까지는 최소한 지금은 프로젝트를 못 세우더라도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면 이 정도는 정부에서 하겠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니까 리스크는 포항 시민이 안아라. 그렇지만 만약에 이득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하게 포항을 위해서 뭔 투자를 하겠다. 뭐 밀려있는 지금 포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해결하겠다. 저는 이 정도가 같이 진행이 돼야만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항만에서 시추 작업을 하는데 이 포항의 경제적인 효과, 혜택이 예상되는데 여기가 이 영일만 항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석유를 시추하고 난 다음에 정유하는 과정은 사실 정유 공장들 이 산업은 다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포항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기 좀 어렵다는 측면도 같이 있어서 지금 이 시기가 사실 포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싶습니다. 시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 성과들을 포항이 오롯이 안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기반 시설들이 부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한 그 산업 경쟁력 분석 결과를 보면요. 포항시는 우리 제철 산업뿐만 아니라 석유 정제품 제조업도 전기 가스 원료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가능한 도시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채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서 발굴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지난 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포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첫 번째로 먼저 되어야 될 게 저는 영일만 항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영일만 항이 컨테이너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에너지 항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항으로 전환해서 석유 및 가스 시추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좀 산업 발전과 석유 산업 단지 조성을 좀 시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아서 준비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될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들은 포항이 안는 거. 포항 제철을 만들 때 리스크를 이제 지금까지도 포항 시민들이 안고 있고 지열 발전소 만들어서 그 리스크 때문에 포항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만큼은 포항을 위한 정부에서 이거는 지자체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정부 예산을 당겨오고 뭘 갖고 오고 이런 방식이 아닌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할 때 그 발표한 대로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전 뭐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세운 다음에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고 해서 그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지지 않으면 포항이라는 데는 우리 안에서는 이제 커다란 도시지만 전국 단위에서 보면 사실 좀 힘이 많이 약한 데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장님 도의사 한 분이 이것을 다 껴안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같이 특히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책 사업이 됐든 혹은 포항시의 여러 가지 대처가 됐든 인프라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으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지진 관련한 뉴스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정확히 들여다볼까요? 2008년에 환경부 보고서에도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땅속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작은 지진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걸 계속하면서 큰 지진으로 이어진 건데요. 실제 석유 시추를 할 때도 지진 위험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지질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2015년에 나왔는데 지하 안반에 고압의 물과 모래 그리고 화학약품을 주입하게 됐을 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은 정도 규모의 지진은 늘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포항 앞바다에 시추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01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었던 집안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건드려서 지진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죠. 이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국가가 또 산유국이 되면 좋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실제로 이제 그 기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수차례가 아닙니다. 지열 발전소가 지진 나기 전까지 64회 정도의 미소 지진이라고 표현하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께서 수차례 지진이다 뭐 별의별 이제 항의를 하셨는데 아니다 하다 결국은 터진 문제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우리 부안인가요? 거기 또 지진 났고 경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5.8 정도의 지진이 났었고요. 이게 자료에 보면은 인위적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산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하는 인위적 이제 행위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이 한 1,3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석유 가스 개발하는 과정이 약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지진이 나고 해서 가스전을 또 폐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지진이 두려우니 시추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뭐 포항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전망을 내놔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최소한 지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좀 갖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지진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정부 입장을 밝히자는 거죠. 지금도 포항 시민들은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40만 명 이상이 1심에서
분명히 이제 정신적 배상을 1심에서 했는데 2심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다시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뭐 지금 뭐 누가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오늘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말 기필코 이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납득을 하고 그나마 갖고 있는 안전 점검을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포항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포항시가 포항 시민들의 대표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논의와 이런 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책임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진 촉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절대 시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포항 시민이라도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교수랑 통화를 했습니다. 시추만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단 이게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채산성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진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지는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즉 지금 시추가 이루어진 후 이게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과 관련된 가능성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해안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도요. 이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압력들 때문에 중단한 적도 있어요. 중단한 적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나기 때문에 시추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주부터 시작을 해서 영덕까지 우리는 지금 참 엄청난 이 위험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일본에서 얼마 전에 약 7규모의 지진이 나서 우리 쓰나미 경보까지 울리고 포항은 사실은 이전 듯이 살고 있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포항말로 언성스러울 정도로 정말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된다. 이 전문가들이 산자부나 뭐 이게 석유공사에 투입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민간이라든가 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포항시에서 충분히 지진 관련 경험했으니 이런 전문가들도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심해를 또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 된다 그런다면 또 시추 과정이나 그에 유사한 과정이 또 상당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어쨌든 그 매장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과정이 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아마 정부 내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연구를 하고 분명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포항시청을 방문했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주된 시추 작업을 할 항만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올해 12월 첫 번째 탐사 시추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곳 모두 탐사 시추를 끝나는 시점을 2026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또는 후내년이면 동해안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아니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는 12월이더라고요. 4개월간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탐사 시추 한 곳에서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몇 개월 남지 않아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시민들에게 한 말씀, 더불어서 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야기 듣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부분만 명확하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서 우리 포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이 지진을 겪은 우리 포항으로서는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진 안전 점검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들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최소 안전 정도를 좀 확보를 하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아주 지금 작은 부분마저도 지금 포항이 패싱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포항이 반드시 참여되어야 한다.
그것이 뭐 개인 참여가 아니라 포항시 뭐 포항시장님이 되셨던 뭐 전문가가 됐던 포항시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정부에는 정부와 이제 뭐 석유공사가 됐던 이게 그냥 장밋빛 환상 또는 뭐 목표치 이렇게만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실질적인 이 재산성도 만들어내고 또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도 안정시켜가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왜? 지금까지 포항 앞바다에 나온 석유를 우리는 써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석유가 있다면 이제 매장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 저는 좀 속도를 늦춰가며 우리 불안적인 요소들을 좀 해소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원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포항 시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께서 크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영길 기자의 정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정부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얼마 전에 발사했던 인공위성이죠. 나로호를 왜 저기에다 돈을 천문학적으로 많이 써서 왜 발사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나로 발사가 몇 차례 연기되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실수조차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야당이나 시민들이 우려를 보내는 부분은 기왕이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관심으로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시민들, 특히 이 포항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느 곳보다 우리 시민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려도 크고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큽니다. 어느 곳보다 더 큰 관심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